최근에는 바이든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좀 더 오른 상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에 대해서 슈퍼 개미를 꿈꾸고 있는 송준영 기자.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는 효자손 기자 이용우 기자입니다. 네, 겨울이 왔네요. 이 추워짐과 동시에 미국 대선, 너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가? 4년째 겨울에는 항상 찾아오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재밌었어요, 이번 대선. 저는 더 싸우길 바랬는데 바이든이 이기더라고요. 네. 바이든이 네. 지금 CNN 방송이나 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279명 매직 넘버를 이렇게 확보했다. 네. 네, 거의 뭐 사실 된 거죠. 네, 네. 일렉티드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늦지 않았다. 바이든 수혜주 다시 보기입니다. 바이든 수혜주, 그럼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좀 유효한가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을 거예요. 네. 이미 바이든이 당선됐고 이미 그런 어떤 호재나 뭐 어떤 그런 상승을 일으키면 모든 끝나지 않았냐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바이든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4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투자가 계속 집행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4차 산업 열심히 하겠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직속으로 뭐 4차 산업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쵸. 이런 종목들은 이런 업종들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다는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런 수혜주들은 분명히 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저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가장 좀 첫 번째로 좀 꼽히는 것이 친환경 관련주다. 네. 중요하죠. 네,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파리 기후 협정.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탈퇴해버렸거든요. 네. 네, 파리 협정을 재가입하겠다. 네. 그게 처음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렇구나. 코로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쪽에 좀 친환경 쪽에 뭔가 하겠다는 좀 뉘앙스로 좀 들리네요. 그렇죠. 이 바이든이라는 후보는 그 이 친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그런 공약들을 내놨어요. 2050년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야, 예. 가능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는 물론 이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야, 정말 센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예. 제로로 만들겠다. 여기다가 한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10년간 투자한다 했는데 임기가 살아있는데 이건 또 재산하겠다 약간 이런 걸로. 그러네요. 뭐 기존의 어떤 석유가스라든지 뭐 운영시설 이런 것들 좀 규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청정대입법. 네. 네. 여기에 또 많습니다. 뭐 바이오 연료라든지 네.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에서 만들겠다. 네네네. 전기차가 여기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아예 건설을 하겠다. 네.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네네. 바이든은 좀 지금 기후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다. 네네. 여기에 맞춰서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 네. 혹시 ESG 혹시 들어보셨어요? ESG 들어갔던 네. 것 같아요. ESG가 요새 뜨고 있는 약간 투자 트렌드긴 한데 기업,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소셜, 소셜. 사회적 가치, 네네네. 가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 네네. 이 측면을 보고 있는데 ESG 투자가 있는데 특히 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오수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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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한한다고 해야 되나? 네. 트럼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됐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협정 네, 탈퇴. 그쵸. 어쨌든 친환경이 단순히 올해만 정책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계속 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사실 좀 많이 요동쳤어요. 네. 특히 친환경 관련 주들은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바이든이 역전했다 하니까 그 다음날에 또 바로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런 쪽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네.
네. 네. 좀 태양광이랑 풍력 쪽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요동쳤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바이든이 처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거의 많이 될 거라는 네, 얘기했잖아요. 거의 바이든이 굉장히 앞섰죠. 그래서 어떤 테마가 떴냐면 네. 바이든 동문 테마주가 떴습니다. 아, 역시.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전혀 연관이 없는 네네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네. 같이 덩달아 올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 다른 업종도 좀 있을까요? 친환경 외에. 친환경 외에도 헬스케어 같은 업종은 좀 약간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네. 예전에 네. 오바마 케어 있었듯이. 맞아요. 네, 맞아요. 97%까지 끌어올리겠다. 아, 네. 네, 가입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헬스케어 전 업종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호재죠. 네,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약간 중립 적일 수 있는 게 약가 인하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렇겠네요. 네, 약간 인하시키겠다. 네네. 좀 매출에 좀 영향이 네,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것도 반대로 보는 사람은 약가를 인하를 하면은 그 대체재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 산업 네, 그 약을 어떤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어 파는 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도 유망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를 바이든은 또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네네. 진단 키트라든지 네. 뭐 아니면 치료제, 네. 백신 이런 쪽에 좀 약간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투자하는 그 빅테크, 네. 빅테크는 좀 어떤가요? 이것도 약간 중립적인 게 뭐냐면 바이든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하나 들어보면 근거를 하나 들어보냐면은 바이든은 약간 반독점을 되게 싫어하는. 아, 그렇구나. 네, 민주당 자체가 약간 반독점에 그렇죠. 대한 성향이 그렇죠. 네, 좀 약간 경쟁도 하고 네. 약간 이런 걸 좀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원 소속의 반독점위원회가 이런 빅테크를 독점 기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아. 네,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친구들을 아, 그래요? 네, 바이든도 이런 분에서 일정 부분을 동의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를 세게 때린다든지 네네. 그리고 무형의 어떤 그런 자산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과세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금이 더 거치게 되면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또 반대는 아까 이용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바꾸지 못할 투자의 어떤 흐름을 바꾸지 못할 네. 그런 산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빅테크가 계속 투자해야 되고 이 아메리카, 미국이 넘버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견제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주식들이 네. 막 트럼프 때처럼 막 오르고 그런 모습은 약간 보기 힘들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약간 단언을 할 수 없는 게 선거가 되고 바이든 당선이 확실히 됐다고 하는데도 네. 나스닥이 또 올랐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빅테크 기업들도 좀 오르긴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바이든이 애플을 죽여버리겠어요. 그쵸.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뭐 구글을 뭐 죽여버린다든지 네. 죽인다. 그럼 그 외에 다른 업종은 좀 어떤가요? 금융 어떻게 와. 금융 기자시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사실 이 대선 이슈,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네. 금융주는 많이 눌려 있었어요. 아예 회복 자체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점을 계속 흐르고 있었고, 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해서 좀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오르고 있고, 한 3일 동안 이제 대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막 이 이슈 때마다 출렁이었어요. 그 무거운 금융주들이. 최근에는 바이든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좀 더 오른 상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확실히 금융주가 좀 뜨더라고요. 아, 그럼 바이든이랑 금융주랑 약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는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을 네. 때려잡아가지고 네. 금리를 낮춰 맞아요. 부양시키는 이런 걸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바이든은 약간 재정을 풀겠다. 아. 재정 정책. 세금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재정으로 이렇게 좀 살리겠다. 아. 네. 네네.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금융업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이 좀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네. 지금도 좋은데 사실. 네, 네. 우리 금융경영연구소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 참고를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 체계 2조 2천억 달러 인프라 관련 국채 발행 확대를 예상을 했어요. 네. 이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국채 상승, 네. 국채 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네. 네. 당연히 미국이 오르면 이제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금방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업이 또 괜찮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금융업종 말고도 수출 관련 업종.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보호주의 무역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다시 예전대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럼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좀 봐야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받을 것인지는 또 종목마다 사실 좀 다르거든요. 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돈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죠. 큰 흐름을 큰 파악하자라는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이니까. 네. 네. 그 동문이라고 해서 그거는 네. 이미 나온 내용들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짧게 훑어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약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책은 이런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정책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겠다. 약간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는 있을 것 같겠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밌고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읽어드리는 효자 송 기자, 이용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